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틸라이프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줄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분이 정성일 그 영화평론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줄거리랑 이제 쭉 따라가면서 하는 그 DVD가 있긴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쭉 가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하는 20개의 영화 같은 거를 추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되게 자세히 해요. 우리는 그런데 대신에 감안하고 들어주십사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진행자가 소개를 할 거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또 틀리니까 그 사람이랑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렇게 적어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서도 뭐 그렇게 뭐 이제 가능한 건지 그렇게 써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 사연을. 그래서 이제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전문가만큼 자세하게 다룰 그러니까 역량이 없지. 역량이 없어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도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일반인의 시선으로 스틸라이프를 본 여러 사람들이 그냥 서로 수다를 떤다 그죠? 이 정도 그 정도로 막 너무 자세하게 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산밍이라고 하는 남자의 에피소드와 여자 그 선홍이라고 하는 여자의 에피소드 두 개를 나눠서 쭉 이야기를 열거하고 네.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산밍의 이야기입니다. 16년 전에 떠나간 아내와 딸을 찾아서 산샤로 접어든 산밍. 아내가 써놓고 간 주소지는 이미 물에 잠겼고 수소문 끝에 찾아간 처남에게는 아내의 소식은커녕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낮에는 산샤의 신도시 개발 그리고 지역에서 망치를 들고 휴일에는 아내를 찾아다니는 남자 산밍. 결국 아내를 찾게 되지만 자기가 전에 일하였던 곳으로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선홍이라고 하는 여자. 남편과 소식이 2년째 끊긴 선홍. 남편을 찾아서 산샤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찾아간 공장에는 자신이 보낸 차만 사물함에 있었고 가까스로 남편과 조우하게 되지만 이미 남편의 곁에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혼을 이야기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스틸라이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스틸라이프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산샤? 이 산샤라는 지방은 흔히 말하는 삼협, 장강 삼협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무협지 소재로도 많이 등장하는 공간이지. 그래? 장강의 흑도들, 수적 숨어 사는 이런 배경으로 많이 나와. 이 지역이 그리고 중경시에 있어. 근데 여기가 이제 댐이 2003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이 수몰이 된 거지. 삼국지에 그 유비가 죽은 백제성 있지. 이게 여기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명승지도 많고 강 주변에 문화재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댐이 건설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수몰이 됐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뭐 철거민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오프닝부터 얘기를 잠깐 해보자 하면은 예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을 거야. 초반에 한 5분 정도가 모든 영화의 그런 전체적인 요소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품성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 5분 중요하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초반 5분은 거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배경만 쭉 보여줘. 아까 전에 정훈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병풍이라든가 아니면 족자를 이제 딱 펼쳐봤을 때 그 파노라마라고 그러지? 쫙 비춰주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그쪽 현재 실상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비춰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찍었다고 보기는 하거든. 쭉 가. 그냥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맞아. 가면서 그렇게 내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릴 때 봐서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다뤘는지 뭐 이렇게 지루하게 가? 막 그런 식으로 느껴지긴 해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는 거지만 실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건 거는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지. 저도 초반 부분 보면서 확실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 느낌이 들긴 했어. 주인공의 뭐 감정이입한다든지 그런 요소를 아예 제거하고 그 아까 초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더 메마른 감정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프닝 장면 좀 웃기지 않아? 멀쩡히 있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강제로 서커스 보게 한 다음에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서커스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 유로화 보여주고 달러 보여주고 이게 위안화로 바뀐다고 넌 이제 돈을 내놔
이거 아니야. 달러와 유로가 위안화로 바뀌는 이게 지금의 중국 모습 아니야. 굉장히 상징적이지. 돈 내놓으라고 가방 풀고 그 주머니 뭐야 돈 아니야? 딱 꺼냈더니 칼이잖아. 그 뺏으려는 놈이 딱 보고 뭐야 이거 이러고 딱 멈추는 게 거기서 좀 웃기긴 했어 나. 사실은 이제 중국 쪽 이제 문화가 이래요. 지금 현실이 이래요. 그런 걸로 갖다가 소소하게나마 딱 쏙쏙쏙쏙쏙 집어넣긴 하지. 그리고 그 자기 아내 찾으려고 구청 같은 데 갔는데 자기 소속 아니라면서 컴퓨터 그래도 찾으려고 그랬는데 컴퓨터 다운되잖아. 근데 내일 찾아오라 그러잖아. 그 부분도 난 조금 웃겼어. 그 옆에선 사람들 싸우고 있고 진짜 존나 도떼기 시장이지. 개판이야 개판. 그냥 딱 보면서. 그렇게 해서 막노동을 결국에 우여곡절을 하게 되잖아. 그 막노동을 하는데 곡괭이로 다 찍고 철거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농약 치고 있잖아. 옷 완전 가리는 엄청 다 가리는 거 막 하고 난 맨 처음에 그게 그건 줄 알아서 핵 찾는 거 있잖아. 핵에 그 오염물질 찾는 거. 연구자 뭐. 그러니까 옷이 다 그러니까 무슨 오염물질 있는데 이 사람 방사는 오염물질이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거기서 대비되는 게 농약 같은 거를 치는 사람은 옷을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하고 그치. 있는데 노동자들은 위통 벗고 그냥 바지만 입고 땀 떼한볕에서 철철 흘리면서 그냥 마약 옆에서 뿌리던 말던 일하고 있잖아. 아 나 그거 충격 받을 수밖에 없지. 아 이런 처우구나 진짜 중국이. 그냥 딱 보면서 옛날 우리나라 같지 않냐. 그런 노동자라든가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옛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꼬맹이가 노래를 부르잖아. 유독하의 유행가라고 하더라고 당시에. 근데 노래 내용이 내가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만을 사랑하고 뭐 당신만을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뭐 당신을 위해 살겠소 이런 내용의 완벽한 사랑 노래인데 막상 현실의 두 남녀 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대방에게 다 버림을 받은 상황이지.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이 중국의 지금 현실적인 사회와 관통하면서 그 사랑마저도 변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사랑 노래가 더 나의 패부를 찌르듯이 다가왔던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화의 핵심적인 소재 자체가 댐이잖아. 댐에 수몰된 마을. 시간 자체가 잠긴 거지. 세월 자체가 점점 잊혀지는 거고 과거는 폐기되는 거고 포맷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랑 노래도 흘러갈 뿐이고 사랑도 폐기될 뿐이고 옛날에 돈 존나 써가지고 결혼했지만 소용없어. 돈 사라진 거야. 휴지 조각 된 거고. 그러니까 남자 3명이 아내랑 결혼한 게 돈을 3천 위엔인가? 엄청난 돈이죠. 하루 노동했을 때가 70인가 50인가 주더라고. 근데 3천이면은 꽤 큰 돈이지. 그러니까 매매혼이라고 하지 이런 걸.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1년 만에 도망가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딸은 볼 수도 없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좀 적적해서 돈 주고 산 건데 너무 암담하고 그 현실이 너무 잔혹했던 것 같아. 노래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게 현실과 이상 중에서 이상이지.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상의 대비를 그 노래로 인해서 좀 대비되게 잘 표현할 것 같아. 그런 거 볼 때는. 그렇다고 그 바람난 남편과 그 아내를 또 욕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가면 더 그럴 수도 있잖아. 간통법도 폐지된 마당에. 그게 뭐가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현실이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안타깝다는 시선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 궁금했던 게 UFO 같은 건축물이 계속 날아다니잖아. 그게 뭔지 모르겠어. 글쎄 나도 그거는 조금 난해해가지고 스미스가 얘기해주지 않을까. 나도 이거 단어는 딱 못하겠는데 일단 이런 기법들은 보통 현실의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초현실로 바꿔 표현할 때는 보통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정말 비현실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지.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짓고 있던 건물이 하늘 위로 날아가잖아. 맞아. 그리고 산밍이 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UFO가 날아오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셴홍이 있는 강 쪽으로 다시 화면이 전환돼서 UFO가 날아가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발과 발전과 산업들이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었어.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야 막 이런 느낌. 그런지 딱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는 받긴 했는데 뭔가 또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자꾸 곰곰이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화폐 안에 그려진 그림이지. 화폐 안에 이 산샤 댐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재밌는 거는 산밍이 이 지폐 안에 우리 마을이 있다고 우리 고향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보여주잖아. 근데 그 지폐 안에는 그게 담겨 있는데 정작 현실에선 물에서 잠겨서 사라졌잖아. 왜? 돈 때문에. 돈 안에 있는 마을이 돈 때문에 사라진 거지. 굉장히 재밌는 장치였던 것 같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네.
적절하게 잘 얘기한 것 같고 그거를 보면서도 현실에 대한 그 암담함이 조금은 들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그 주인공의 눈빛이라든가 그게 참 그때는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집회도 얘기를 했지만 국수 먹는 씬이 있는데 노동자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대립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 영화를 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암담하고 고되고 그런 게 육체적인 것도 있으면서도 좀 감정적인 게 또 이제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좀 많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 참 안타깝기는 한데 저게 현실이고 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래도 저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뭐 그런 생각이 계속 교차하면서 들었지.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담배, 술, 차, 사탕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나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 네 가지 담배, 술, 차, 사탕 이거를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이 네 가지만 갖고 있으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나오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중에서 뭐 담배는 뭐 안 피니까 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유학 간 형이라든가 사촌 누나라든가 들기는 하지만 거의 생활 양식이야. 그냥 없어서는 안 돼. 아침에도 마시고 뭐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고 이제 식전 식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습관이지 습관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그 영화에서도 즐겁다는 그게 여유로운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유수의 영화제에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런 게 차나 담배나 이런 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구나. 중국의 실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부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보면은 담배랑 술은 내가 좀 해석을 못 하겠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2년 동안 연락이 끊긴 남편을 찾아가서 공장에 찾아갔는데 사물함 안에 있던 게 차였잖아. 그 차가 마치 자신처럼 버려져 있는 차라는 동일시되는 느낌을 그치? 받지. 그리고 또 그 사탕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사탕을 그 남자 주인공이 노동자들에게 맨 처음 받게 되잖아. 그 사탕 모양이 특이해서 알고 있었는데 후에 아내랑 만나는데 아내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다른 배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이 사탕을 주게 되잖아. 특이해서 똑같은 모양이라는 걸 자신이 인지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노동자들과 자기가 돌아왔던 그 고향이 광부 생활을 하러 다시 떠나게 되잖아. 그런 사탕을 보면서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었어. 그러니까 이 쓰디쓴 현실을 삼키고 넘어가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 마취제지 마취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는 되게 소재를 잘 이용했었던 것 같아. 특히 사탕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 계속 내가 녹여서 삼키던 씹어서 삼키던 이렇게 어쨌든 삼켜야 되잖아. 마취제처럼 삼킨 다음에 나 자신을 마비시키고 어떻게든 현실을 살아내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 마지못해서 산다지. 그냥 생각해보면 잘 어울리는 소재가 아니었나.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밀도 있게 다뤄지는 인간관계가 싼민과 마크의 관계인데 둘이 처음에 담배를 통해서 친해지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 술 마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그 이전까지 싼민이 거의 대사가 없어. 맞아. 그냥 무뚝뚝해. 다 단문이고. 담배를 권하는 데서부터 자기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스타트였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술 마시는 장면에서 인간다운 대화를 한단 말이야. 그치. 핸드폰 막 벨소리 얘기하면서 네 벨소리는 왜 이렇게 구식이냐. 나처럼 막 사랑 노래를 하는 벨소리를 넣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토끼 모양의 사탕을 주는 것도 마크고 이 장치를 통해서 싼민과 마크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든 다음에 결정적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지 이 관계는. 그 공사장의 벽돌이 무너지고 마크가 거기에 깔리고 핸드폰 소리는 울리는데 안 받으니까 봤더니 벽돌 안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고 여기 마크가 깔렸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꺼내준 다음에 장사를 치르게 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큰 사건은 사실 없지만 이런 몇몇 장치들과 미장센을 통해서 연결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 사고 장면이 그 동 찍을 때 그거 모티브로 했었을 것 같아. 그 인부가 깔려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동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 찍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싼밍이 다니는 지역은 다 저지대란 말이야. 곧 수몰될 지역이고 맞아. 다 철거딱지 붙고 다 집 부서지고 그런 데서 인부들은 집 뿌개는 일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굉장히 낮은 공간이지. 하층민의 공간이고. 근데 셰농이 작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경들은 고지대란 말이야. 그리고 남편도 보아하니까 직책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 상급자들 대접하는 뭐 이런 일하고. 맞아. 여기서 계급 차이가 보이는 거지. 높은 곳과 낮은 곳. 곧 물에 잠길 지역과 그것을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볼 사람들의 계급 차이. 선민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입장으로 육체적 노동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준 반면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감정선이 더 많이 드러나지. 남편과의 대립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오가는 말싸움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대사 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솔직히 뭐 육체적으로는 별로 없어. 그냥 아까 전에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 같기는 해. 건물 같은데 위층으로 올라가서 바라본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좀 대비되는 것도 있고 남자와 여자의 입장차를 갖다가 분명하게 남자는 이렇게 겪고 있고 여자는 이렇게 겪고 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잘 보여줄 것 같아.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여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저 여자가 뭐 그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아내가 따로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그렇게 막 불미스러운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나 좋아하는 남자 있다 이혼하자라고 하고 끝내더라고. 사실 의문이 좀 남아. 이게 진짜 불륜인 건지. 근데 뭐 남편이 제발 저리는 모습이 나오잖아. 이거 계속 친구도 숨기잖아. 사랑과 전쟁 생각하면 돼. 제발 저려가지고. 근데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직원들은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하잖아. 아 남자들은 존나 다 잘 감싸준다고. 감싸주기 식이야. 감싸주기 식. 그런가? 왜 인터넷 댓글 같은 거 그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아 남자친구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 있는 건데 댓글로는 아 이거 여차여차 한 거니까 다 괜찮은 거라고 안심하시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되게 웃겨. 그러니까 문자 해석 같은 거를 갖다가 남자들의 단결력. MT 뭐 그러면은 모텔 그러자. 뭐 그런 걸로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게요 무슨 기계인데요. 막 그러면서 그걸 뭐 AS 프로그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간략하게 줄여서 만약에 암호화처럼 얘기를 할 때 성인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기계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있었으니까. 자전거 누가 올려놔 이거 얼마짜리인가요? 한 50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이거 한 30만 원 된다고. 알고 보니까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아 그런 거구나. 아 근데 나는 그 직원이 다 쳤잖아. 맞아서 와서. 그래서 경황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거는 사실대로 얘기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순수하게 봤구나. 걔가 아 뭐 부인은 아니라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부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영화를 그렇게 순수하게 봤으면은 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나는 너무 현실과 대조를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거 전번 알려준 것도 잘못된 전번이었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다. 저 봐라 저 속이고 속인다 저 그렇게 보는 거지. 너무 구차한 거 같아. 그러니까. 그냥 나 너랑 못 살 것 같아. 나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이 지금 같은 완전 현대로 넘어왔으면은 나 여자 생겼다 이혼하자 이렇게 바로 넘어갈 텐데 저 때는 완전 현대라 하기 뭐한 약간 그 격동하는 시기니까 아 이걸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찜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소문은 크게 내고 싶진 않고 그냥 좀 잠식시키면서 소소하게 끝내자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하지. 그래서 그때 배경이랑 어울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그 시나리오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고 봐야지 거의 하루 만에 쓴 거 아니야. 그냥 딱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가 아니면은 그렇게 집필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자신의 경험이라니. 근데 자신의 경험은 아닌데 그걸 갖다가 되게 잘 살리고 있어. 그거는 참 신기한 것 같아. 감독도 재혼한 거였어? 아니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되게 잘 살렸어. 전 아내가 배 타는 사람한테 바람이 나서 아니 아내가 지금 했다. 배우인데 설마 그러겠어?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효식이가 이 영화 선택을 딱 했을 때 이게 스틸라이프라는 작품이 다른 유럽 영화도 하나 있었더라고. 스틸라이프 자체가. 맞아. 그거는
장례식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퇴색이 돼가고 있었는데 뭐 다시 의미를 찾는다. 뭐. 그냥 볼만해. 근데 그것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들을 많이 받긴 했었더라고. 나는 솔직히 이걸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난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까딱 잘못 다루면은 처음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놓은 게 너무 많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긴 한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팔랑귀인지는 몰라도 이거를 잘못 다루는 순간에 뭔가가 막 야 이거 이렇게 좋은 작품인데 왜 니네가 그딴 식으로 다뤄 막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 딱 봤을 때 되게 지루했어. 두 번째 볼 때도 지루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취향적으로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저번에 본의 아니게 게스트를 깠던 블라인드 때 그때만큼은 아니긴 아닌데 그때만큼은 아니긴 아니에요. 엄청 지루해서 지루해서 그래갖고 딱 보면서도 내가 그 전에 봤던 작품들이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요즘에 나왔던 액션 장르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정적이니까 정무라 얘기를 했지만 정적이니까 리뷰 쓴 사람들도 다 그래. 지루할 수 있다고. 이건 취향 타는 영화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거. 근데 만약에 중국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배경이라든가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대. 그럼 도대체 뭘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그 실상에 대한 걸 좀 맞췄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사전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사전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전 정보 따위는 보지 않아. 그냥 팜플렛만 보고 이 영화 볼만하겠네. 그러고서는 보는 게 대다수인 것 같아. 배우를 보든 시놉시스를 보건 그렇게 해서 보는 영화인데 평점은 높게 주지. 4개 정도로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난 천주정을 먼저 보고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이런 감독이었구나. 옛날에 베이스 기반을 이렇게 다져놓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던 뭐 천주정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나는 더 잘 볼 것 같긴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석 같은 거를 좀 대략적으로 한 거 시중에 나오는 뭐 DVD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본을 보면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궁금한 게 영화제는 대부분 이런 영화들 아니야? 어떻게 영화증인들 맨날 다녀? 그거는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거는 가잖아. 이게 영화제에 나왔을 때도 난 이건 선택 안 한다니까. 난 이건 선택 여유를 두고서 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롤러코스터처럼 봐.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보긴 하는데 이 영화가 거기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좀 신난 거 액션이라든가 코미디 하나 봐주고 그 다음에 정적인 거 있잖아. 난 그런 식으로 보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봤냐면은 여유를 두면서 봤어. 이거는 조금 그런 식으로 나는 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적응되고 뭐 너는 적응되고 특화됐다고 그랬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솔직히 요즘에는 좀 지루해 이런 거 보면서. 유수의 영화제 같은 데 다 가면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딱히 뭐 보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나도 영화제가 페스티벌이잖아. 나도 좀 즐기고 싶어. 즐기고 싶은 것도 좀 크고 내가 만약에 계속 이런 종사자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취미처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는 거 같아. 본인이 완급 조절을 하나 봐. 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봐 그냥. 처음에 딱 갔을 때 빵 터지고 웃긴 거 봤다가 정적인 거 좀 봤다가 다시 액션이라든가 그런 거 봤다가 그런 식으로 봐. 이 영화의 제목은 일단 스틸라이프지. 스틸라이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물화라는 뜻도 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 고요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직도 인생이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물화라는 뜻은 명백하지. 이 영화 자체가 정적이고 풍경을 굉장히 오래 잡아주고 사람들의 모습도 카메라의 이동 없이 쭉 잡아주잖아. 하나하나를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전체 샷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중국의 총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고정된 현실, 산사댐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상황은 고정이 된 거야. 과거는 이미 댐에 의해서 물에 수몰되어 있고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가 없는 세월이 됐지. 고정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억하는 그 과거를 잊지 못해서 애달파하는 거고 추억하는 거고 이런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이다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달래고 사탕을 먹으면서 감내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
이 영화에서 나온 중국은 참 외계적이지 않나. UFO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고 건물이 하늘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외계인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간을 잘 형상화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일단 사건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빡빡하고 밀도 있는 플롯을 꼭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기승전결이 좀 뚜렷해야 메시지가 좀 더 와닿고 그리고 그 각각의 미장센들이 의미하는 바도 좀 더 잘 집약이 된다고 보거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버드맨의 감독인 이냐리투 감독의 아모레스 페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 플롯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플롯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미장센들이거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느슨하고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영화라면은 시민과 나들의 별거가 있지 않나. 이 영화에는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여성과 남성의 문제, 계급의 문제, 신분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란과 선진국의 문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좀 더 관객에게 체감하게 해주는 거는 사건이 계속 전개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인물의 사정이 하나하나씩 알려지고 그러면서 양파 껍질 까지듯이 각각의 갈등과 모순들과 문제들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단 말이야. 좀 그런 영화와 비교하면 약간 아쉽지 않나 싶고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정도. 나는 그렇게 봤어. 요즘 우리나라 현실은 또 이런 현실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도 살아야 된다.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스미스가 이문열 소설 중에 추천해줬던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었지. 그때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뛰쳐나와서 결국 잘 살게 되잖아.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 아내가 도망가고 남편이 바람이 나고 원래 살고 있던 산샤의 주소지는 다 침몰이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3,000원 주고 샀던 아내를 3만원 주고 또 사. 그래도 사야 돼. 그래도 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내가 중국 영화에 대한 편견이 좀 있긴 있지. 액션이랄지 극적인 느낌의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 드라마랄지 무간도 같은 그런 누아르랄지 아니면 그런 아류랄지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느낌의 건조하게 객관적으로 풀어내는 홍상수나 김기덕 같은 느낌의 영화를 보는 거는 중국 영화에서 되게 처음이었고 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은 외국에서도 먹히는 방식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영화 내적으로는 재미 요소가 확실히 없진 않아. 초반에 갑자기 돈 아니야 그랬는데 갑자기 칼 들고 위협하듯이 그런 장면에서 끝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담배를 테이블에 놨는데 천연덕스럽게 꼬매가 나타나서 담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뻐끔뻐끔 핀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리에서 불이 꺼져 있는데 전화 한 번 하니까 다리에 불이 켜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불이 바로 켜지잖아. 그러면서 전에 있던 그 자연 풍광과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랄지 그런 것들의 재미 요소는 되게 많아. 근데 뭐냐면은 그런 재미 요소들이 어떤 일관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짜지어져 있는 그런 재미 요소가 아니야. 이야기 따로 그런 재미 요소 따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옛날 영화 중에 임창정하고 류승범이 나왔던 만남의 광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류승범은 진짜 따로 놀잖아 혼자 독백하고. 그게 제일 재밌었어. 나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나도. 사실 여기서 다뤄지는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옛날 작품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충격적이고 중국에 이런 현실이 있구나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는 주된 내용은 그렇게 막 흥미롭거나 새롭진 않거든. 근데 재미 요소를 주려고 한 그것들이 류승범처럼 만남의 광장에서 따로 놀긴 하지만 그것만 재밌어. 그런 식으로 풀어가니까 크게 어우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2006년대 영화니까 그때는 좀 획기적이고 괜찮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올타임 넘버원이 되려면은 그때 당시의 문제건 지금의 문제건 어쨌든 그거의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때 중요했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건만 딱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 충격적이네.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내는 건지 더 극적으로 드라마를 잘 표현
표현할 거냐, 아니면은 그거에 뭐 잔인성이나 막 그 충격받는 주인공의 그 마음을 더 잘 표현해서 우리들한테 더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킬 거냐, 그런 거에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포커스로 메인으로 다뤄줬으면 했는데, 사실 영화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그때 안타까운 그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명주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그 두 사람의 그 사건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중국에 일어나는 그 격동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 말인즉슨 이 드라마보다는 다큐로 보여줘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 현실이 어떻다고. 내가 그걸 설명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감독 의도가 뭐였었냐면은 동해랑 다큐를 찍으면서 그 산사에 대한 모습을 찍으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했다면은 물론 다큐가 더 리얼리티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극으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스틸 라이프였었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역설적이게도 동일한 영화를 안 봤고, 동일한 영화는 스틸라이프가 아니었다면 알려지기도 어려웠었겠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내가 말하면서도 모순점을 안고는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한 가지 지향점을 가져가기엔 너무 조금 중구난방이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다. 이렇게 치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 어쨌든 나도 중국의 이런 종류의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재밌게 본 바 있고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4점까지 못 주는 이유는 내가 크게 공감하면서 보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천주정을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지루하다던 내가 4개를 주고 나머지 둘이 3.5를 주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나 이런 장르 영화 되게 좋아해. 대신 좋아하는 만큼 각박하지. 잠깐 부가 설명하자면은 배우고 느낄 점은 뭐냐면은 노동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노동 같은 거 있잖아. 다루면은 인권 영화제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화면이 많이 나와. 그런데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하나 주제만 계속 파고들려고 뭔가 잡다한 거를 갖다 다 넣어. 뭔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 주제가 아예 명확하게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게 좀 많은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남녀 차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난 잘 살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 거거든. 이게 영화 학도들이나 평론가들에게 그렇게 각광받는 건 이게 중국 소재라는 그것도 게 있고. 가장 크다고 생각해. 음. 솔직히 이거보다 좋은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영화는 많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유형의 영화는 많지만 중국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없어. 이런, 그러니까 6세대라고 그런 게 딱 맞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특성 잘 살린 거. 3대 영화제든지 시네필들이 동유럽 문제 다룬 영화들에 환장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지. 똑같아. 옛날에 뭐 블러디 선데이라고 있었는데 그 지금 본 시리즈 만들었던 폴 그린글래스라고, 그 사람이 그 영화제에서 탄 게 있어. 그것도 거의 아까 전에 말했던 유럽의 노동 문제 같은 걸 갖다가 시위하는 걸 갖다 쭉 찍거든. 근데 그런 거에 되게 열광해. 나도 잘 보긴 했는데, 그런 거는 막 화염병 던지고 누구 몇 명 죽고 막 그러는데, 그런 사이에서 그런 문제 같은 거를 갖다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러고서 박수 쳐주고 이건 작품상 줘야 된다. 그래서 작품상 그런 게 좀 형성돼 있어서 그런 거.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담배, 술, 차, 사탕이라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탱해 주는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섭외한 게스트가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니까 표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것 같아. 뭐 특별히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친구는 아니고요. 그냥 영화를 웬만큼 재밌게 보는 그런 친구고, 아마 소재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도 교수가 2명 나와서 1교시 2교시 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자, 오늘의 저희 영화계 이야기 스틸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